지난 3월 백악관에서 현대차 그룹이 210억 달러, 약 2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힐 때 방점은 270만 톤 규모의 신규 전기로 제철소에 찍혔습니다. The new facili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and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more self-reliant and secure automotive supply chain in the U.S.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현대차 그룹은 50억 달러, 약 7조 원을 미국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투자의 상당 부분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새로 짓는 데 사용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또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능력을 70만 대에서 120만 대 이상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디애나주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한 SK 하이닉스도 투자 금액을 13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370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도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반도체 품목 관세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분 투자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하여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500억 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은 한미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는 별개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입니다. 그거는 3,500불 펀드와는 별개이고요. 두 개가 시너지를 낼 분야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500억 달러 추가 투자 규모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우리 기업들이 새로 계획하거나 증액을 추진하는 걸 취합한 걸로 기업들은 품목별 관세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완화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제가 춤춰드릴게요. 다칠 수 있으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로봇 다리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로보틱스를 제품이 아닌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 생태계로 정의합니다. 이 혁신을 통해서 사람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딩, 병원, 물류 현장의 자율주행 로봇부터 산업용, 의료용 착용 로봇까지 다양합니다. 로봇이 처방전에 나온 대로 약품을 정확하고 빠르게 골라내 약통에 넣습니다. 올해 세계 휴머노이드 대회에서 우승한 중국 로봇 업체인데 잘 갖춰진 공급망이 기술력의 한 배경입니다. China has a very comprehensive supply chain and at this early stage of humanoid robots, you can buy all kinds of parts and pieces. 피지컬 AI 시대의 눈과 두뇌가 될 수천 대 카메라 영상을 통합 분석하는 기술. AI가 수십 년의 영상을 기억하고 동시에 수천 대의 카메라 앵글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다면 인간을 넘어선 초지능이 될 것입니다. 전력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AI 반도체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능 혹은 더 나은 성능을 가지면서 3배에서 4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전달할 수 있다가 저희 팀이 갖고 있는 비전이고 사람을 위한 로보틱스, 인간 중심의 AI 기술 발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아니 진짜 영화에서나 보거나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런 로봇이 이제는 정말 상용화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판매를 시작하고 또 구매해서 써봤다는 영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스브스 뉴스에서도 요거를 실제 사용기를 올려서 그 조회수가 터지기도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사고 싶거든요. 근데 살 수는 없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로봇 산업 진짜 뜨는지 오늘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도 일단 여기에 100조 원 넘는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뭔가 차세대 먹거리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이 얘기 과학 전문가 곽재식 작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로봇 얘기인데 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로봇 사업에 이번에 뭐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무려 100조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만들겠다. 네. 여기서 도대체 무슨 로봇을 만드는 겁니까? 이게 이제 미래 사업에 125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앞으로 네. 이렇게 해나가겠다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미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수소라든가 AI라든가 로봇 이런 걸 합해서 한 50조 정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로봇을 하느냐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거를 생산하는 로봇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현대 공장에서 찍어내주는 이런 사업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가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쯤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2010년대에 정말 경이로운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었던 동작을 보여주었던 로봇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강아지 로봇. 네, 강아지 로봇도 네. 스팟이라고 하는 강아지 로봇도 출시했었고,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른 회사의 로봇들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걸 보고 아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막 성큼성큼 막 뛰어다니고 아, 맞아요. 예. 덤블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네네네. 거의 무슨 뭐 음악학원에서 애들이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데 모차르트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주는 정도의 로봇을 2010년대에 보여줘가지고 되게 충격을 줬던 그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여러 회사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막 경쟁을 하면서 따라잡고 있으니까 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되게 과감하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네네. 그게 현대차의 첫 해외 M&A였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 규모도 상당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좀 어울리나? 현대차라고 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비자들이 당장 사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첨단 기술로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네. 이건 아주 전통적인 그런 미국의 연구 중심 회사하고 한국의 이 제조업 중심 회사가 어울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현대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창업주이신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 들어오면 막 같이 씨름하고 막 이런 걸로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셨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직원들 들어오면 뭐 씨름하고 막 이러나? 미국 사람들하고. 약간 그런 좀 약간 문화가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가 몇 년 다르다. 동안 이게 어디로 가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그림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현대차에서 이렇게 쌓아놓은 대량 생산 제조업하는 요 기술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앞서 있는 이 로봇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대량 생산하는 쪽으로 키워보겠다. 약간 이런 그림이 좀 보이는 이런 발표였죠. 네. 걸렸네요. 지금. 네, 아마도 이런 분위기로 나가서 잘 된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뭐 이런 광고 영상 같은 데서 정재용 회장님이 로봇하고 씨름을 하는 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AI로. 네, 뭐 생각해보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 곽태식 작가께서 그 현대차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정의선 회장의 발언을 또 만든 게 있거든요. 잠깐 듣고 올까요? 현대차 그룹은 향후 5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국내 투자의 핵심은 국내 AI, 그리고 로봇 산업 육성, 그리고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이고 자율주행, 자율제조, 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다품종 로봇 생산이 가능한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추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고 왔는데 그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타이틀이 있잖아요. 테슬라는 뭐 옵티머스, 중국은 샤오펑 뭐 이런 게 있는데 현대는 아틀라스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로봇파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공장에서 인간이랑 같이 일도 하고 나중에는 막 인간의 자리를 밀어내고 다 차지해버리고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현대 회사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연내에 어딘가에 이제 투입을 할 것 같다. 인간형 로봇을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투입할 것 같다.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쪽 공장에다가 투입하는 게 좀 먼저 좀 보이지 않을까. 저거죠, 예상이, 저거 지금 나오는 되고 거? 있습니다. 네. 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꽤 예전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해서 만들던 로봇의 그 이름을 계승한 로봇인데요. 예전에는 이거 유압 방식이라고 하죠. 그 이제 포클레인이라고 하는 거. 이 땅 파는 네. 기계 팔 보면 뭐가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길어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면서 막 칙칙 소리 내면서 이렇게 팔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전신을 움직이는 기능을 많이 하게 만든 그런 버전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 초기 버전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거를 완전 좀 다 뒤엎어가지고 일신해가지고 지금은 전동기, 전기 모터 방식으로 움직이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대량 생산 로봇 방식으로 바로 다 바꾼 버전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저 형태고요. 네. 아마도 저게 투입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저거를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 각 공장에 투입하는 그림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자동차 같습니다. 만드는 공장에. 뭐 여러 온갖 공장에 다 사용해 볼 수. 예를 들어서 이 현대 자동차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다음에 이거를 실용적으로 좀 어떻게든지 써보자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많이 투입했던 거는 거의 스팟이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 네 다리가 달려서 개처럼 걸어다니는 로봇 있죠. 네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현대 제철 쪽 공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공장 순찰하는 용도로 이걸 계속 쭉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해 볼 수. 이거 몇 년 됐거든요, 벌써. 안전 감시 용도로. 네. 그래서 뭐 얘기를 해보자면 전라남도 진도에는 진돗개가 있고 경상북도에는 경주 동경이가 있고 충청남도 당진에는 로봇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현장에 투입해온 거를 꾸준히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데 네. 좀 이제 실용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밀고 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저거 투입하면 오히려 속 터지는 거 아닌가 막 이거 뭐 하나 날르는데 막 엄청 느려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것도 어쨌든 한국에 새로 세운다는 공장에서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미래를 보면 언젠가는 이제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 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정도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이 사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순찰할 때 좀 효율이 떨어지기 쉬운 뭐 새벽 시간대에 순찰하는 용도. 그럼 로봇이 새벽 때라고 해서 그렇죠. 수직명이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뭐 그런 데 투입을 해가지고 효율을 봤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느릿느릿 작업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작업하기 좀 싫을 만한 거 뭐 그런 거 용도로 좀 투입을 한다면 뭐 좀 효과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거. 사실은 현대차하고 이런 로봇 산업하고 좀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제조업 현장에서 어떤 게 되게 사람이 직접 하기 싫은데 기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요를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느냐를 많이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딱딱 투입하면 이게 효과적으로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좋다라는 것도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저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현대가 로봇 공장을 세우면 우리 뭐 아틀라스 이런 우리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남이 의뢰를 하면 그걸 만들어주는 거. 요걸로 이제 반도체에선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파운드리 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좀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근데 이걸 로봇에서 현대가 파운드리를 혹시 이러다 또 삼성 파운드처럼 제대로 자리 못 잡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돈이 될까?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산업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삼성의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삼성의 삼성전자 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을 만들어 달라는 약을 개발한 그 기술 회사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공장에서 약을 찍어내주는 주문 생산을 해주는 이 CDMO라고 하죠. 네. 그런 파운드리 같은 산업을 바이오 쪽에서 제약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새 슬금슬금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주문 제약 생산 회사로 키웠어요.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뭐 신발 회사, 패션 회사 이런 데서 뭐 미국의 유럽의 유수의 메이커에서 신발 같은 거 디자인을 하면 그거를 실제로 찍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는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분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대의 효율을 도모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서 파운드리 작전을 내세운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고민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전통적으로 이 로봇의 실물, 부품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기술은 일본 회사들 같은 워낙에 역사와 전통이 굳건한 이 로봇 회사들이 있고 네. 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미래 세대의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또 중국 회사, 미국 회사들이 워낙에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네.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반도체 사업에서 바이오 산업에서 있었던 것처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뭐 미국 회사도 좋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좋고 나는 요런 용도를 가진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팔아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런 로봇을 대량 생산할 만한 라인을 다 깔 만한 그런 재력이나 시설은 없는 그 회사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정말 저가에 만들어서 그거를 전 세계에 뿌려주는 역할을 현대차가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경험이 많이 있는 일이니까 그런 분업, 협업 사이에서 일본 회사, 중국 회사를 좀 제낄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AI에 대한 좀 뒤처지는 기술력을 좀 이렇게라도 좀 앞서가는 발판으로 삼아보자 이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신선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서 좀 현대 자동차라고 하면 로봇 시장에서는 좀 뒤에 있는
뒤에 뛰어든 그런 선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장에서 좀 싸워보겠다라는 느낌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지난주에 그 샤오펑이라는 회사에서 휴머노이드를 발표했는데 야 이거 저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논란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억울하다면서 막 다 막 현장에서 잘라서 안에 로봇 있는 거 보여주고 막 했었잖아요. 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화면 요건데 저렇게 이제 검증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네네. 이게 이제 진짜 사실입니까? 이거 진짜 로봇이에요? 안에 사람 안 들어 있었던 거 확실합니까? 사실은 뭐 마술사들이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네. 저렇게 보여줘도 사실은 사람이 뭐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긴 있는 거죠. 아니 네. 어느 정도로 불신이 높은 댓글을 봤냐면요. 저거 의족 착용한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쇼를 하려면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샤오펑이란 저 회사에서 지금까지 이제 로봇을 쭉 개발하면서 중간에 뭐 보여줬던 뭐 그런 어느 정도의 기술 발표도 있었거니와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이제 전기 자동차 회사로서 사실 존재감 되게 강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샤오펑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대수가 30만 대 이상 얘기합니다. 연간. 우리나라에 1년에 팔리는 전기 자동차를 다 합쳐도 작년 같은 경우에 15만 대 정도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 뭐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 2배 이상을 한 회사에서 찍어내는 곳이 샤오펑이거든요. 네. 중국에는 저보다 더 큰 전기차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런 회사에서 우리도 말하자면 좀 테슬라 킬러 이런 거를 생각하고 발표를 한 거죠. 네, 네, 우리도 전기차 회사로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정도의 로봇 기술력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사실 기억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로봇 게시했을 때 네. 로봇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사람이 로봇으로 분장하고 춤추는 거 보여주면 그랬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그 저거랑. 춤도 좀 이상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좀 저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샤오펑에서는 우리는 진짜 로봇으로 네. 이거를 먼저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아. 약간 좀 뭐랄까요 일론 머스크 심기를 좀 이렇게 자극하는 마케팅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그 이상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네. 그런 걸 좀 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샤오펑 로봇을 지금 저희가 보고 왔는데 또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기업의 휴머노이드도 얼마 전에 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공유했더라고요. 빵 뭐 터졌잖아요, 이거 보고. 가사 도우미 로봇을 누가 정말 사서 자기 집에 이렇게 풀어놔 봤더니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보시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울을 깨고요. 이를 도우려고 온 가사 도우미 로봇입니다. 기물 파손을 해버리네요. 가격이 한 1억 원이 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리도 하겠다고 나섰는데 보시죠, 실력. 이를 만듭니다. 아, 이건 약간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자.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저게 정말 상용화돼서 판매가 정식으로 이루어진 가사 도우미 로봇인 거잖아요, 그죠? 가사 도우미 목적으로 이제 발매된 것은 아니고요. 아.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로봇으로 다목적으로 이제 재밌게 써보세요라고 해서 나온 제품인데 이제 네. 저 사람은 저거를 이제 실용적으로 집안일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의도적으로 좀 이제 개그 쇼처럼 연출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거를 좀 낮추어 보고 싶지는 않은 게 네. 실용적으로 쓰려면 아직 좀 거리는 있다라는 건 이제 분명히 드러나지만 낮추어 보고 싶지는 않은 게 저 정도 수준이 되는 로봇이 대량 생산돼 가지고 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제품이 사실은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간단하게 박물관 같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과학관 뭐 이런 데서 돌아다니면서 뭐 로봇인데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 그렇죠. 예, 그런 정도를 개발할 때 연구소 같은 데서 수작업으로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기능이 좋은 거는 뭐 대당 뭐 10억이다, 20억이다 뭐 이러면서 팔리던 시대가 지금 시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제품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언제까지 배송된다. 저보다 이제 낮은 제품이 이제 가격은 떠 있는데요. 등급은 낮은 좀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네네. 대량 생산을 전 세계 저 사람은 미국 분인데 저걸 사셨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대량 생산해서 팔리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역시 중국 제조업의 저력이 상당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더 좀 크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회사 창업한 사람이 왕싱싱이라는 분인데요. 네.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로봇 사업에 뛰어든 거는 20대 중반에 뛰어들어가지고 네. 지금 한 10년 사업을 하면서 로봇 회사를 저렇게 전 세계에 대량 생산 로봇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을 정도 키웠어요. 곧 뭐 기업을 공개할 거다 어쩐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물론 뭐 기업 공개할 때는 항상 과장이 좀 끼어들기는 합니다만 네. 뭐 9조 원의 기업이 뭐 공개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20대에 창업해가지고 30대에 조단위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기술 사업가가 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말고 어디 또 있겠느냐라고 해보면 중국밖에 없구나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만한 이야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샤오펑 같은 경우도 창업자가 한 뭐 30대 때 기업을 공개해가지고 기업을 알리바바 쪽인가에 팔아가지고 원래 IT 하시던 분인데 조 단위의 기업을 30대에 파셨어요. 네. 그런 정도의 기술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나와서 성공을 하는 그런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 미국 말고는. 그런 거를 똑똑히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해서 우리가 웃기보다는 오히려 뭐 경쟁자 회사 사람이라면 좀 두려워해야 될 뭐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잠깐 훑어본 기업들의 이름들만 해도 살펴보면 뭐 테슬라, 현대, 또 혼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다 자동차 산업에 주력했던 기업들인데 왜 갑자기 AI 이렇게 또 몰두하고 있나? 이게 산업의 전환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자동차 회사가 예전부터 이런 로봇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관심을 쏟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영상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 공장에서 막 로봇 팔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용접하고 이런 장면 단골로 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예전부터 로봇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소 기술이 이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게 쇳덩이를 움직여가지고 정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 뭐 상세한 톱니바퀴 부품에서 여러 가지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까지 자동차의 기계공업적인 기술하고 로봇하고 좀 유사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로봇 기술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7년에 산업 로봇으로 거의 최초로 좀 대량 생산해서 실용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용접 로봇이 80년대 후반에 개발된 게 최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최초 로봇보다 아마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이제 많이 요즘은 사회 활동을 하고 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로봇도 당시에 현대에서 개발했던 로봇입니다. 아. 지금은 현대그룹이 쪼개져가지고 HD 현대하고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쪽으로 네. 이제 쪼개졌죠. 이 로봇 생산한 쪽이 HD 현대그룹 쪽으로 넘어가 있고 지금도 국내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제일 크게 로봇을 산업용 로봇이지만 많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대구의 현풍 쪽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가 뭐 많이 생산하면 연간 10,000대 정도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하면 예전에 이제 사과가 특산물이었는데 그랬죠. 사과 생산액보다 로봇 생산액이 대구가 더 많은 오.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현대자동차에서 로봇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HD 현대 로보틱스 쪽하고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관심 갖고 살펴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이런 기술 그리고 뭐 주문 생산을 해주는 이렇게 파운드리 형태로 로봇을 생산하는 거 이런 거는 또 기존의 HD 현대 로보틱스에서 하던 그런 공업용 산업용 로봇하고는 좀 다른 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 갖고 가면서 좀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일단은 기대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좀 더 깊이 네. 파고 들어가는 질문들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방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문제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